봅시다. 보호 수소 원자 모형 개념부터 좀 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문제를 또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볼 거는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봐야 될 거는 일단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지만, 그지? 요 얘기는 수소에서만 적용이 돼. 그 외에 다른 원자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거야. 여기 나오는 얘기가 보호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봤는데 요 얘기를 보려면 이제 우리가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 스펙트럼 얘기를 좀 봐야 돼. 왜냐하면 보어가 이 수소 원자 모형,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전자껍질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게 뭐를 수소의 스펙트럼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먼저 전자기파 얘기를 좀 먼저 봐야 되고, 전자기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거는 뭐하고 가장 대표적인 전자기파는 이제 가시광선이겠지. 그래서 가시광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외선, 적외선이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가시광선 중에서도 이제 보라색이 있을 거고, 붉은색이 있을 거고, 그지? 보통 이제 보라색에서도 이제 보라색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색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통합과학에서 배울 때 뭐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청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가 큰 쪽으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자기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의 에너지는 뭐하고 이 파장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 파장을 우리가 기호 람다로 표시하기도 하고 몇몇 학교에서는 요 얘기를 진동수하고 연결시켜서 문제 내오기도 해요. 그래서 진동수는 이렇게 누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물리에서는 진동수를 F로 표현하는데 화학에서는 이걸 누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요. 그치? 그래서 요런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선 스펙트럼들이 나오게 되면 요렇게 그 밑에 숫자들이 써 있는데 보통 이제 숫자들은 파장값을 나타낸단 말이지. 그래서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그렇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중에서 어디 영역? 가시광선 영역이다. 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요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아래서부터 보면은 여기가 뭐 434, 486, 656 그다음에 바보 하나 밀렸었네. 410부터 써야 되는데 410, 434, 486, 656 뭐 요렇게 갈 겁니다. 이제 이게 파장값을 나타낸다는 거고 이제 요런 이제 나오는데 선 스펙트럼이 보어는 이걸 보고 얘가 왜 이렇게 띄엄띄엄 나올까라는 게 이제 궁금했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껍질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뭐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일단은 보어는 요 안쪽부터 해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여기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이렇게 하죠. 이걸 우리가 N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받을 건 뭐냐면 얘가 어디로 이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갈수록 뭐 한다?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치? 누구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가. 그럼 에너지가 증가하면 무슨 상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에너지 증가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구에서 물체가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전자 에너지도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면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작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작아지고 누구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가. 그러면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때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지. 추가로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많아질 때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걸로 말장난한다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냐 방출하는 거냐 이런 걸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서 전자들이 이제 요렇게 있고, 뭐 우리가 뭐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엔 2개, 두 번째 껍질엔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2개, 요 순서로 들어가죠. 실제로 우리가 오비탈에서 배우지만 세 번째 껍질엔 전자가 18개 들어갈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에는 뭐 32개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는 이제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자 껍질에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 어디에는 요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전자는 이 전자 껍질에서 뭐 한다? 원운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어가 얘기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들을 다시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우리가 전자 껍질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인 거고, 이제 요걸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데, 일단 자, 전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준위만 갖는다 라는 거고,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요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값만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에너지는 어차피 절대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대적 값이란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자, 전자는 이 특정한 값들이 어떻게 돼? 연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요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이제 원자 핵으로부터 요렇게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 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요 전자는 요 떨어진 거리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같은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전자가 있다면 얘가 갖는 에너지도 같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전자는 이 R,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요 원 어딘가에 있든지 간에 다 똑같은 번쩍번쩍하네. 자,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는 이 원 궤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야. 원 궤도에서 원운동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어는 그 생각을 한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또 R 다시만큼 떨어진 거리에 전자가 있다면 얘는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요 원 궤도 어딘가에 전자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원궤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불연속적인 원궤도에서 원운동하고 있다.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원 궤도 이걸 뭐라고? 이걸 전자껍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자껍질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이거예요. 불연속적이라는 거.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용어가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전자껍질은 이제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때 그럼 이제 각각의 전자껍질에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겠니? 라는 거를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치? 자, 그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치? 자, n 껍질에서 에너지는 얼마? 마이너스 1312 곱하기 n 제곱분의 1 킬로줄 퍼 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라블라 가서 무한대 껍질까지. 보어 얘기대로 여기가 K 껍질, L, M, N 껍질에 무한대 껍질까지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있을 수도 있고 무한대 껍질에 있을 수도 있죠. 그지? 그러면 이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N은 1일 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곱하기 얼마? 1의 제곱분의 1. 그지? 자, 세 번째 껍질 N은 3일 때 얘가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곱하기 얼마? 3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무한대 껍질에 있을 때 N이 무한대일 때 이때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곱하기 얼마? 무한대 제곱분의 1.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이 마이너스 1312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치? 보통 이 1312를 우리가 상수값으로 K로 넣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1312를 K로 놓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312를 K로 놓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쉽게 해서 계산하면 뭐 마이너스 K,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 K, 여기는 뭐 0 나오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에너지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 뭐를 하느냐? 전자전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야. 전자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어디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한다. 그걸 우리가 전자전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하게 되면 에너지가 달라지잖아. 에너지가 변화하니까 그 차이만큼의 델타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 델타 에너지만큼 흡수하거나 아니면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게 궁금한 거야. 얼만큼 흡수하고 얼만큼 방출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볼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어디 M 껍질에 있던 전자가 K 껍질로 이동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M 껍질이라는 거는 어디 세 번째 껍질, K 껍질은 첫 번째 껍질. 다시 얘기해서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면 이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흡수야 방출이야? 방출해야지 내려오는 거니까. 그지?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겠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런 그런 걸로 말장난하는 거야. 보기 중에. 계산 다 해놨는데 방출인데 문제 보기에서 흡수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항상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어려운 곳에서 실수하는 거 아니니까. 그지? 조심해야 되고.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델타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어디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빼.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곱하기 얼마?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마이너스 1312 곱하기 1의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1312 앞으로 빼면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312 곱하기 얼마? 9분의 1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되겠지? 그럼 얼마? 1312 곱하기 9분의 8이 되겠지.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1312는 K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9분의 8K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우리가 풀 수는 없으니까 구하면 뭐 구할 수야 있겠지만 귀찮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다시 외워버리는 식으로 가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면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다섯 번째, 블라블라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지금 요렇게 갈수록 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야. 이것도 문제에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애들이 같은 간격으로 선생님이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전자껍질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리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그 에너지에 비례해서 거리를 표현하면 사실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야. 이거보다 사실은 더 위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좁아져야 돼. 그치? 근데 대략 그리면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알고. 그 어떤 에너지량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할 때 절대값으로 써요? 보통 크기를 물어볼 거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는 방출이냐 흡수냐를 물어보는 그 차이. 우리가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흡수냐 방출이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은 이제 크기를 물어볼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제 흡수 방출. 만약에 서술형에서 그게 좀 자신 없으면 크기 쓰고 뒤에다 흡수인지 방출인지 쓰면 되겠지. 아, 그래도 돼요? 마이너스가 아니 플러스가 방출이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제 전자전이를 하게 되는데,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세 번째에서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전자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지. 이때는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이렇게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이놓고 일단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로 전자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가 또 있을 거고, 그치? 했을 때, 자, 요렇게 두 번째, 첫 번째로 내려오면 이때 그 계산한 값은 얼마? 4분의 3 나올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오면 9분의 8. 네 번째에서 내려오면 16분의 15. 다섯 번째에서 내려오면 25분의 24. 무한대에서 내려오면 1.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면 36분의 5. 네 번째에서 내려오면 16분의 3. 다섯 번째에서 내려오면 100분의 21. 저 무한대에서 내려오면 4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보통 요 9개가 이제 문제 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9개는 외워두는 게 편해.
그리고 얘네끼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몇 대 몇이냐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도 문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4, 9, 36, 그지? 그 다음에 뭐 4, 25, 100, 그지? 4, 16, 16, 그지? 여기도 4가 있고 그래서 얘네끼리는 그 분모를 맞추기가 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몇 대 몇 이런 걸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요 9개 정도는 외워두는 게 편하다. 가끔 이제 문제에 6번째에서 내려오는 게 나올 때가 있는데 뭐, 뭐 계산해야지 뭐 그때,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건 이제 외워서 이제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수업할 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지? 얘야. 이게 뭐게? 그치.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야.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그치? 자, 요 무한대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가는 전자전이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크기는 같아. 방향은 반대니까 흡수 방출은 달라지겠지만,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보면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그래서 전자가 내려올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라이먼 계열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외선이 방출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는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발머 계열에서는 가시광선이 방출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전자 껍질 어디 자 7번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게 맞는데 이게 7번째 이상에서 전자가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커져서 이때는 다시 자외선이 방출돼. 그래서 요거 학교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요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치? 만약에 무한대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온다. 그치? 무한대 껍질에서 전자가 얘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발머 계열은 맞아. 근데 이거는 가시광선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이거는 학교 문제에서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발목 계열이라도 라고 해도 그치, 자외선이 그치. 그래서 보통은 여기 세 번째에서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내려온 걸로 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어디를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파셴 계열이라고 하고 이때는 뭐가 적외선이 방출되는 거죠. 됐나? 해서 이렇게 계열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둬야 되는 게 뭐냐? 그치? 자, 이 전자의 전위를 뭐하고 스펙트럼하고도 이제 매치시켜야 돼. 그래서 요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얘가 지금 수소의 뭐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이다. 그리고 보통 밑에 이제 숫자들이 써 있지만, 숫자들이 안 써 있어도 이렇게 봐봐 넓어지다가 좁아져서 다시 넓어지지. 이렇게 넓어지는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요령껏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자외선하고 가시광선 중에 누가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틈이 뭐가 되는 거고 이게 라이먼 계열 얘기하는 거고
여기 틈이 뭐가 이게 발모 계열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얘를 우리가 A,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한다면, 그치? 요 A에 해당하는 거는 자, 라이먼 계열 중에서 어떤 거야?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해? 요게 A에 해당하겠지. 그다음에 B는 라이먼 계열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경우니까 여기가 B가 되겠지. 그다음에 C는 발머 계열 중에 에너지 가장 큰 경우니까 여기가 C가 될 거고, D는 발머 계열 중에는 가장 작을 때니까 여기가 D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치시키는 거. 또 우리가 아까 여기 위에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얘기를 봤었는데,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 중에 가시광선 영역인데 6, 5, 6이 가시광선 영역 중에 에너지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야. 그러니까 어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486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 434는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410은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여기 와서 찍힌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색깔로 물어보는 경우인데 뭐 붉은색, 제일 끝에 보라색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컬러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마 문제 뭐 색깔을 텍스트로 주어지거나 뭐 조금 심하면 무슨 색깔이냐 물어볼 수 있긴 한데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자전이에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알아둘 것 중에 하나는 뭐 문제 풀면서 아마 나오겠지만, 자, 원자 핵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뭐 K, L, M, N 껍질이다. 그때 여기 요렇게 A, B, 그거 볼까? 요전에 요거 지우고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선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둘, 셋, 다 6개 나왔다. 그럼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는 거야? 아니지. 하나, 그치. 하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하나, 둘, 세 개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두 개 있을 거고,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하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6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하면 됐어?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A, B, C, D, E, F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는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서 B에서의 에너지는 A에서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D에서의 에너지를 더하면 돼. 그치? 요 B에서의 에너지는 요 A에서의 에너지와 D에서의 에너지 합을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끼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 그런데 뭐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람다 B는 람다 A 플러스 람다 C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안 되지. 그지?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여기 1번에서 했던 에너지 얘기를 파장으로 바꾸면 에너지는 파장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람다 B분의 1은 람다 A분의 1 플러스 람다 D분의 1 이렇게 가야지. 이거 이거 D였구나. C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해서 파장끼리는 바로 더할 수가 없어. 에너지끼리는 가능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돼. 해서 요런 이제 개념들이 여기서 다뤄지는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를 바로 한번 봅시다.
됐나? 아니야. 중간에 있어. 좀 이따 필기 찍어도 돼요? 아니 보내줄게 이거 카톡으로. 네. 65번. 보고 하자. 나 풀다 풀면 안 되잖아. 풀다 풀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따 보내줄게. 자, 일단 봅시다. 자, 표는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고, 뭐 블라블라해서 나와 있어요. 주양자수 나와 있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전이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간대. 그때 파장이 5야. 그지? 이때 그러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얼마 돼? 우리가 아까 외워서 한다 그랬잖아. 두 번째 첫 번째로 가면 4분의 3이야, 이가. 그지? 4분의 3인데, 그지? 이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뭐 3분의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아니면 여기 4분의 3이니까 여기 5대 4면 여기 값하고 에너지는 얼마? 여기가 5대 4가 돼야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3번하고 비교하면 1대 4가 되니까, 그지? 에너지는 그러면 4대 1이 돼야겠네. 그러면 같으니까 전체는 5대 4대 1 이렇게 가면 되겠네. 됐나? 네. 그러면 5대 4대 1, 그지? 그러면 여기 3번은 16분의 3? 그지? 16분의 3이 언제지? 여기 외워야 돼. 여기 있지. 어디에서?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그지? 그 다음에 5대 4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면 되겠니? 5대 4, 에너지가 5대 4가 되려면 에너지가 5대 4가 되려면 4분의 3하고 5대 4 관계를 가져야 돼? 뭐가 있을까? 16분의 15? 얘가 16분의 12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16분의, 그러네, 15가 되면 되겠네. 그럼 4에서 1로 갈 테네. 그지? 그럼 그렇게 찾으면 돼. 그러면 자, 여기서 A는 B 플러스 15다. 그러면 얘네 이렇게 둘이 더한 거 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되잖아. 같네? 그지? 실제로도 그렇지. 이렇게 갔을 때 1번은 4에서 1로 가는 거고 1, 2, 3, 4 했을 때 이게 1번이고 2번은 2에서 1로 가는 거고, 그지? 3번은 4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1번이 나오는 게 맞지.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지. 틀렸지. 가는 4에서 1로 가는 거고, 3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얘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 라이먼 계열이 아니지. 발머 계열이지. 그러니까 맞는 건 니은 하나네. 됐어요? 근데 이거요. 수능감이 있어요? 몰라? 이거 기출 문제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면 에너지 방출, 이거는 흡수 이런 건 배웠는데 파장도 안 배운 것 같고. 에이 설마. 진짜인데. 설마. 그래도 화학은 열심히. 근데 반비례 관계다 이건 안 들었던 것 같아. 에이 설마. 야, 파장하고 에너지 반비례 관계는 통합각에도 나오는 얘기야. 아 그렇긴 한데. 제가 그게 있거든요. PDF가. 근데 저희 쌤이 아닌가 하셨나? 일단 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자 전자전인데, 자 방출되는 주양자수와 방출되는 전자전이 A, B, C, D에 방출되는 걸 나타낸 거다. 설명으로 나타낸 거는 블라블라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이 전 주양자수와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나타낸 거다. 이게 네 번째 껍질에서 떨어진 거고 세 번째 껍질에서 떨어진 거고 방출되는 거니까 두 번째 껍질에 떨어지는 건데 그럼 두 번째 껍질에서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여기서 그럼 두 번째 껍질에서 내려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 A는 2에서 1로 가는 거지. 이게 A야. B는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서 떨어지는데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수도 있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요 앞에 A보다 에너지가 작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안 되겠지. 얘는 요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 B는 어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 그지? D는 네 번째 껍질에서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데 얘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왔네. C는. 그지? 그러면 얘는 어디? 네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밖에 안 돼. 근데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져도 안 돼요. 그건 가시광선이잖아. 아, 라이먼 계열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작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 그러니까 요 간격이 같은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알았지? 응. 네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고, D는 네 번째에서 떨어지는데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떨어지는 B보다도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고, B보다도 에너지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껍질로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껍질로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보면 B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니까 라이먼 계열이 아니지. 발머 계열이지. 빛의 파장은 A가 C에 그럼 A는 지금 두 번째에서 첫 번째니까 4분의 3 에너지가 그지? C는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니까 16분의 15 그럼 얘는 16분의 12 그럼 에너지는 얼마? 4대 5. 근데 파장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5대 4가 되겠지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A가 C의 3분의 5배가 아니라 4분의 5배가 되겠네. 그지? 내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왜 쫄리지? 자, 지금 A, B, D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 합은 그럼 A, B, D에서 나오는 거는 요 C에서 나오는 거에 합은 같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D가 하나. 오케이? 그러니까 요때 요거를 숫자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전자껍질에다 표시를 하면서 하는 게 눈으로 보기엔 훨씬 더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양자수 n에 따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전이 나는 가시광선 영역을 나타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이 수소 원자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가 어디 6에서가 아니지. 여기가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여기는 6에서 2 이렇게 될 때란 말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보면 D에서 방출되는 빛은 D는 어디까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이겠지. B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가 어디야? 지금 세 번째에서 두 번째지? 그럼 세 번째에서 두 번째는 람다 3지? 람다 1이 아니라 람다 3지. 그지? 그 다음에 A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잖아. 라이먼 계열이잖아. 그 중에 라이먼 계열 중에 에너지 가장 어쩔 때야? 가장 작을 때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가장 작으니까 파장은 가장 길겠지.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맞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68번. 자, 수소 원자의 전자가 들뜬 상태 2, 3, 4에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을 모두 나타낸 거래. 그치? 그리고 파장은 람다 A, B, C 순서래.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이거야. 그치? 자,
델타 n이 1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칸 떨어지는 게 3개 나온다고. 그럼 한 칸 떨어지는 게 3개 나오려면 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한 칸 떨어지는 게 3개 나오려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나와야 되지. 이게 지금 첫 번째 요거 얘기한 거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여기 n이 2, 3, 4에서 전이할 때잖아. 그때 2칸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2칸 떨어지는 거면은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오고 끝이네. 그지? 그럼 여기 2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는 3칸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3칸 떨어지는 거면은 이게 끝이네. 그지? 그럼 여기는 하나 나오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서 람다 A, 람다 B, 람다 C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지? 여기서 그러면 파장이 C가 제일 길잖아. 제일 길면 에너지는 제일 작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람다 C야.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람다 B가 될 거고 여기가 람다 A가 될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 Y라고 나와 있는 거 요게 Y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이때 파장이. 그지? 요거는 람다 Y 이렇게 씁시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보면 X는 2다. 맞고. 그죠? 람다 A, B, C를 다 더하면 Y와 같다. 람다 A, B, C를 다 더하면 Y와 같다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에너지끼리는 덧셈이 되지만 파장 갖고는 바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람다 C에 해당하는 요거 얘기하는 거네. 스펙트럼 선은 라이먼 계열이 아니지. 세 번째 껍질로 들으니까 파시언 계열이지 얘는.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거는 기억 하나네. 오케이? 그 다음에 69번.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이거는 고3 문제 나왔던 건데 N은 X에서 전자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비대에너지와 해당하는 파장을 모두 나타낸 거.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딱 청원 요구에 맞춘 문제를 내가 아까 예를 들었구나. 근데 그게 맞춘 게 아니라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물어보는 것들이어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야 아까 개념하면서. 그래서 딱 6개니까 어디 네 번째 껍질부터 떨어지는 걸 따지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전자전이가 요렇게 해서 4개 나온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파장값이니까 그지? 파장하고 여기 에너지 나와 있구나. 이거 봐도 되겠네. 그럼 A는 에너지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잠깐 여기 다시 한번 보자. 여기서 그러면 에너지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구야? 얘. 그다음 얘. 그지? 라이먼 계열 중에서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발머 계열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다음에 파시언 계열 중에서 6번째 이렇게 따지면 돼. 그러면 이제 누가 얘가 A가 되겠네. 두 번째니까 B가 세 번째니까 얘가 B가 되겠네. 그 다음에 C가 네 번째니까 얘가 C가 되겠네. 그지?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일단 X는 X 이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X는 3이 아니라 4가 되는 거겠지. A에 해당하는 건 A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외선 맞죠? 라이먼 계열이니까. B 대 C는 B 얘하고 얘는 B는 얼마?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거니까 4분의 3. C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니까 16분의 3. 그럼 얘는 16분의 12. 그럼 얼마? 4대 1 되겠네. 근데 조심해야 돼. B하고 C가 에너지 얘기니까 4대 1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파장이었다면 1대4가 되겠지. 조심해야 돼 그런 거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됐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 양자수 4 이하에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선 스펙트럼 1, 2, 3, 4에 대한 얘기다. 네 번째 이하에서 떨어질 때 아까 우리 봤지만 전체 6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지? 그 6개 중에 지금 4개를 나타냈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2에 해당하는 거는 얘는 라이먼 계열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어디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파장은 A는 B, C, D와 같대. A는 B, C, D와 같대. 그럼 A도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긴 해야 되겠네. 왜냐면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지? 얘도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야. 근데 얘를 다 더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치? 하나, 둘, 셋, 네 개 있을 때,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를 더하면 하나와 같다.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얘랑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거 말고 다른 조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안에서는? 그지? 그러면 A는 요거 얘기하는,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A 얘기하는 거고. 이게 1번 얘기하는 거지. 1번. 그지? 그 다음에 2번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게 2번에 해당하는 거고. 3번하고 4번이 파장이 4번이 크니까 에너지는 3번이 크겠지? 그럼 이제 에너지 큰 게 얘가 3번이 되고 얘가 4번이 되고. 그러니까 3번은 어디? 3에서 2로 4번은 4에서 3으로 이렇게 가겠네. 그래 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또 보면 4에 해당하는 빛은 발머 계열. 4에 해당하는 건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니까 발머 계열이 아니라 파신 계열이 되겠지. 3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다.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3분의 4 B는 5분의 36 C와 같다. 그러면 B는 여기 에너지가 얼마야? 2에서 1이니까 4분의 3. C는 3에서 2니까 36분의 5. 그지? 그러면 B에다가 여기 4분의 3 집어넣고 C에다가 36분의 5 집어넣으면 다 1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같겠지. 4번. 그 다음에 자, 조금 청원여고 문제가 좀 어려워.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 거 보면 청원여고가 좀 어렵긴 어렵구나라는 게 쫙 느껴질 거야. 자, 이거 봅시다.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와 발머 계열의 수소. 자, 656에 대한 얘기는 언제라 그랬어?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 가장 적게 나올 때니까. 그럼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게 B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B에 해당하는 거고. 빛의 파장은 A가 가장 긴 게 아니지. 파장이 길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잖아. 에너지는 D가 가장 적게 나오겠지. C와 B의 에너지 차이는 그러면 C하고 B의 에너지 차이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네. 그거는 D하고 같지? 응, D하고 같아. 에너지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해. 가에 해당하는 전자전이는 가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B에 해당한다. 맞지?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골라라지. 자, 특정 궤도를 돌고 있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그죠? 특정 궤도에서는 같은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같은 거니까 같은 에너지가 될 거고. 바닥 상태의 전자가 전이할 때 항상 에너지를 흡수한다. 바닥 상태에 있으면 그죠? 더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잖아. 그게 가장 아래쪽에 모여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때 전자가 전이한다는 거는 들뜬 상태가 된다는, 바닥 상태에 있는 애가 전자 전이한다는 얘기는 들뜬 상태가 된다는 얘기고,
들뜬 상태가 된다는 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지? 이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항상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게 맞는 얘기지 그러면.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다. 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첫 번째 껍질 무한대 껍질이면 두 번째 껍질은 계산상으로 보면 4분의 3 여기야. 여기가 두 번째야. 세 번째 껍질은 전체의 9분의 8 여기가 세 번째고. 그래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져요. 점점. 다 맞네.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자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 특정 궤도가 있다. 맞아. 전자는 다른 껍질로 이동하지 않고 정해진 궤도 아니죠. 전자전이 할 수 있지.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주는 거 아니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학생 1번만 맞았네. 그죠? 그 다음에 74번. 자, 여기서는 그림 가는 자,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를 나타낸 건데 주양자수 뭐 블라블라 했어. 그럼 다시 보면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후야. 그럼 A는 어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 B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 C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D는 두 번째에서 네 번째 E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한번 보자. 여기를 요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지? 딱 안 잡히니. 하여튼 여기에 있으면 뭐야? 내려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고 이쪽에 있으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가 되겠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지? 자,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전자전이 B는 어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거 1312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656이 얼마? 3에서 2고 486이 4에서 2잖아. 그러니까 4에서 2에 해당하는 파장은 486 맞지 그러면. 에너지 출입이 가장 출입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나가는 거건 들어오는 거건 상관없이. 그지? 그러면 두 가지. 자, 에너지 가장 큰 거는 라이먼 계열이야. 근데 라이먼 계열을 우리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껍질에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2에서 1로 가는 거고 얘는 1에서 3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출입하겠지. 방출하는 전자전이는 몇 개? 3개가 되는 거지. 3가지가. 기역과 니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하네. 이거는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주형자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했을 때 자, n 플러스 1에서 n으로 가는 거래. 이걸 잘 봐야 돼. 그럼 뭐야? 여기는 주형자수가 n 값이 여기가 3이니까 그지? 4에서 3으로 갈 때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여기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A는 발머 계열 아니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니까 라이먼 계열이겠지. B 플러스 C는 A보다 작다. 그러면 B 플러스 C는 자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에서 A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 B는 3에서 2 이거 얘기하는 거고 C는 4에서 3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B 플러스 C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B 플러스 C인데 얘는 A보다 어때? 더 작겠지? 길이에 현혹되면 안 돼. 이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작은 거야. 우리가 여기 아까 봤던 거에서 여기 보면 발머 계열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든 라이먼 계열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작은 거야. 알지? 자, 그래서 B 플러스 C는 A보다 작다는 거는 맞아. 그럼 B 플러스 C의 파장은 B의 파장보다 당연히 에너지로 따지면 B 플러스 C가 B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파장은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니은 하나 맞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 상태 전자전이 수소 원자를 원점으로 나타낸 건데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고 아까 이것도 얘기했던 거죠.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어디?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 갈 때. 그지? 요거에 해당하는 거지.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에너지를 구하고 에너지 구하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K 되겠네 그러면. 그지? 됐나? 이온화 에너지 나가니까 그리고 단위도 써야 되나? 하여튼 저 너무 배고파요. 저 문제 풀어오면 안 돼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어. 여기까지 하자. 정말 짱나셨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그 평가원 문제니까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